자, 이제 본격적으로 효모를 이용한 세포호흡 실험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세포호흡 실험은요, 효모의 유산소 호흡이 아니라 무산소 호흡을 유도한 실험 과정을 주로 다룰 겁니다. 일단 실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실험기구 하나 익혀두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험관인데, 시험관은 이렇게 휘게 만든 시험관이고요. 여기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무산소호흡을 유도시킬 거고요. 효모의 무산소호흡은 우리가 에탄올 발효다 라고 표현을 시켰죠. 그래서 이 시험관은 뭐라 부르냐면 발효관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물론 이걸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퀸의 발효관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발효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효관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막혀 있죠. 그래서 이 막혀져 있는 부분을 맹관부라 부릅니다. 맹자가 막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관의 끝에가 막혀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워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맹관부 쪽에 완벽하게 물이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넣었습니다. 얘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저희가 높이가 높은데 이 물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라고 또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화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압력의 의미를 아시면 이게 왜 내려오지 않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넣는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휘어가지고 물을 집어넣고요. 끝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복귀시키면 이렇게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됐죠? 네, 나중에 여기다가 마개를 씌울 거고요. 네, 본격적인 실험 과정을 보겠습니다. 네, 현재 발효관을 좀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물을 채웠어요. 자, 물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효모라는 생명체를 집어넣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효모의 세포호흡을 유도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포호흡 물질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슨 당? 그렇죠. 포도당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효모의 유산소 호흡이 아니라 무산소 호흡을 유도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도록 이놈을 틀어 막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마개는 뭐 고무 마개를 써도 되는데, 보통 실험에서는 손마개를 씁니다. 손마개를 이렇게 꽉 끼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기체가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기체가 나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손마개 역할은 발효관 내외부로 기체의 출입을 막아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찌됐든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효모의 무산소 호흡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효모가 이제 포도당을 이런 식으로 세포 안으로 끌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을 하겠네요. 주 목적은 포도당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ATP에다가 실어내는 게 주 목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 중간산물이 만들어지겠죠. 두 가지 물질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에탄올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은 효모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밖으로 버려버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효모의 세포 안에서는 당연히 ATP가 새롭게 형성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TP를 만들다 보면 일부 열 에너지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무산소호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열 에너지가 계속 방출이 될 거니까 이 내부의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됐죠? 어쨌든 에탄올하고 이산화탄소는 불필요하니까 세포 밖으로 버립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요. 에탄올은 물에 잘 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빠져나오면 그대로 물에 녹는 상태가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형성을 합니까? 기포를 형성을 하죠. 기포는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가라앉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이 기포들이 올라가면 기포가 커질 거고요. 그럼 물을 아래쪽으로 뭐 하게 됩니까? 밀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수면의 높이가 여기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수면의 높이가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또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러면 수면의 높이는 더 많이 내려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수면의 높이의 이 공간의 부피를 측정을 하면 발생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 수면의 높이는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수산화칼륨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를 기가 막히게 흡수시켜 버린다고 그랬죠. 수산화칼륨이 들어오는 순간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면의 높이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전반적인 실험 과정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실험 과정에서 약간 더 추가시켜서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실험은 이제 포도당을 집어넣고요. 이제 포도당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을 집어넣었을 때 그 차이점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일단 세 가지 발효관을 준비를 했고요. 똑같이 물을 채웠고 효모 집어넣습니다. 손막이로 막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을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B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줬고요. C 같은 경우는 설탕을 줬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시간을 잴 거고요. 최초의 시간 0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아예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세포 호흡도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를 할 거고, A 같은 경우는 설탕을 가지고 세포를 해야 되는데 설탕은 직접 이용할 수가 없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놈을 포도당까지 보여시킨 다음에 분해시킨 다음에 드디어 그때 세포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과정 모두 다 1분이 경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을 둘 다 했습니다. B하고 C가요. A는 안 했고요. 이때 수면의 높이 차이를 보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이만큼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내려오긴 했는데 B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어디가 높다? B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3분이 경과가 되면 여기에서보다는 수면의 높이가 더 많이 내려오겠죠. 그만큼 세포호흡이 더 충분히 진행됐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했을 테니까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을 역시 또 비교를 해볼게요. 역시 여기에서 수면의 높이가 훨씬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역시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효모는 세포호흡에 포도당하고 설탕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건 포도당이기 때문에 세포 호흡에 대한 효율성 도가 더 높다. B가 더 높다. C는 세포 호흡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 설탕을 분해시킨 다음에 포도당 얻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절차가 좀 C는 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아예 반응이 없죠.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을 아예 공급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하고 C에다가 수산화칼륨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나 여기나 수산화칼륨을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빠져나갔던 이산화탄소들이 다시 물속으로 뭐 하게 됩니까?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수면의 높이는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시간이고요. 그렇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이요.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됩니다. 맹간부는 여기였죠? 이때 기체가 뭘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대략 시간상 3분째라 보겠습니다. 그렇죠? A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부피가 이것처럼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A는 전혀 변화가 없지요. 됐죠? 그 다음에 C하고 이제 B를 비교를 할 건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당을 준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설탕을 준 겁니다. 됐죠? 그랬더니 기체의 부피가 B가 훨씬 더 많이 생겼네요. 그만큼 세포호흡에 대한 효율성이 높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시점에서요, 수산화칼륨을 집어넣었죠? 수산화칼륨을 집어넣으면 맹간부에 있는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를 물속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맹간부의 부피는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됐죠?